자, 기권과 날씨 46쪽, 48쪽. 자, 기권과 날씨. 기권이 뭘까요? 기권. 대기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기권. 자, 그럼 48쪽 기권과 지구기원인데 기권. 기권은 대기권이야, 대기. 그럼 대기가 뭐지, 대기? 대기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둘러싸고 있는 공기. 옆에 글씨 보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약 25종류, 약 25종류의 혼합물을 우리가 대기라고 합니다. 그럼 대기에서 제일 많은 게 질소. 질소 분자 뭐야? N2지, N2. 우리가 말하는 질소는 N2야. 질소 78%. 산소, 우리가 말하는 산소는 뭐라고요? O2야. O2 21%. 얘네들만 합쳐도 얼마가 돼? 99%지. 그 중에 아르곤, 그 다음에 아르곤은 뭐지? AR. 얘가 0.9%? 이것만 해도 99.9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뭐지? CO2 0.03%. 약 25종류 기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 그러면 대기권의 높이는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대기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약 1000km 정도까지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기는 1000km까지는 상당히 높지. 생각보다 대기는 약 1000km까지 분포한다. 근데 대체로 그 이름은 까먹었는데 100km 정도까지가 공기가 많이 있고요. 한 이게 100km. 그 중에 100km 정도까지가 공기가 주로 많이 있고 이 위에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50km 정도만 올라가도 여기가 우주인가? 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주하고 지구하고 느낌 차이가 뭐지? 우주는 시커멓지. 그러니까 한 50km만 올라가서 하늘을 봐도 시커멓다는 얘기야. 우리 하늘이 파랗게 보이지? 강민아 눈 떠라. 좀 크게 좀 더. 하늘이 파랗게 보이지? 왜 하늘이 파랗게 보일까? 우리가 물체를 보는 건 뭘 보는 거야? 반사된 빛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빛을 보는데 이 공기 때문에 이 공기층이 푸른 빛을 산란시킨대. 그래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거야. 그럼 선생님 아까 50km 정도만 가도 하늘이 시커멓다 우주 느낌이 난다는 말은 거기 50km만 가도 거의 공기가 희박하다. 야, 우리 사실 에베레스트 산 한 3000km 정도만 올라가도 어떻게 돼? 고산병 걸려. 보통 사람들 막 고산병 걸리고 숨 못 쉬고 막 이러지. 너 50km 올라갔다고 한다면 산소 마스크 없이는 택도 없겠지. 보통 사람들도 에베레스트나 올라가는데 한 6000km 정도 고지만 올라가도 산소 마스크 없으면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대기를 기체는 지표 부분. 그럼 위로 갈수록 공기가 희박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 중력 때문에 그렇겠지. 중력 때문에 그렇고 25종류의 기체. 그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역할은 뭘까? 보호막 역할을 한다. 내복이야, 내복. 내복이 어때? 따뜻하게 해주지? 지구를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별똥별 보지?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 그 공기층에 다 타버리게 만들지. 그래서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럼 대기권의 구조 한번 볼게요. 대기권의 구조. 자, 대기권의 구조. 그러면 이 세로축이 높이야. 높이. 여기는 기온. 그래서 대기권의 구조는 여기서 점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조. 그래서 대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도 4개의 층으로 나눕니다. 하나,
그럼 4개로 나누니까 이 선생님 점선으로 한 경계면이 몇 개가 있어? 3개의 경계면이 있지. 그래서 여기를 경계면을 경자 빼고 계면이라고 할게요. 계면. 경계면이야, 경계면. 계면이라고 일단 쓸게요. 줄여서 경계면. 뭐라는 게 필요 없나? 자, 그러면 여기 제일 밑에 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륙권이라고 합니다. 대륙권. 여기를 성층권, 여기를 중간권, 여기를 열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게 선생님 뭘 그린 걸까? 그 다음에 이건 뭘 그린 걸까? 뭐 그린 것 같아? 인공위성. 그래, 잘 안 해. 잘 안 해. 이건 뭘 그린 걸까? 비행기. 잠깐만요. 이건 뭘 그린 걸까? 구름. 비가 내리고 눈이 오는 걸 그린 겁니다. 그냥 그러려니 해. 자, 그럼 보세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4개의 층으로 나눠지는데, 자,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라고 했어. 그럼 기온이 낮아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 이렇게 해서 4개로 나눴는데, 대륙권. 그럼 우리 대륙권에서는 대류 현상이 뭐지? 열 전달 방법. 요번 시험 범위가 이거 아니야? 전도 대류 복사 열 전달 방법 중에 대류가 뭐야? 액체나 기체에서 열 전달 방법. 뜨거운 공기가 어떻게 된다? 상승하게 되고,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된다? 하강하게 되고. 그래서 아래쪽은 온도가 높아. 여기 아래쪽은 온도가 높아. 그럼 온도가 높으면 이게 상승하게 되고, 여기 있는 찬 공기는 하강하게 돼서 이렇게, 이걸 우리가 대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기가 상승할 때 어떻게 돼? 공기가 상승하면 우리 이제 구름의 생성 과정 배울 거야. 그러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구름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비가 내리고 눈이 오는 강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강수 현상. 저 숫자는 물 숫자야. 그러면 여기서 질문. 왜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할까요? 아니, 다시.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왜 온도가 낮아질까요? 자, 태양이 여기 있어. 태양이 여기 있으면, 자, 우리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 햇빛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일까? 낮 12시가 햇빛이 가장 강한 햇빛입니다. 낮 12시 정오가 우리가 하루 중 남중 고도가 가장 높았을 때,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았을 때 지표에 수직으로 비칠수록 가장 강한 햇빛을 주는 거야. 근데 우리 하루 중 온도가 가장 높을 때는 언제지? 오후 2, 3시경의 온도가 가장 높지. 오후 2, 3시경의 온도가 가장 높은데 왜 그러니?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 지구가 데워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서요 라고 얘기해.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기온을 물어봤는데 이 기온, 공기온도 이 기온은 햇빛에서부터 우리가 바로 열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표에 지구가 데워지고 지구에서 열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 지표면에서 뭐가 나오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 조금 있으면 또 나올 거야. 지구 복사 에너지, 열이 땅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왜 낮아지니?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니까. 위로 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니까. 그래서 높은 곳 산에 올라가면 어때? 시원하지. 그래서 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 빙하가 있지. 높은 산에 눈이 막 있고 만년설이라고 하는 빙하가 있지. 그럼 성층권에 가면 왜 다시 온도가 올라가니? 라고 하면 선생님 이거 하얀색 그렸는데 이게 뭘까? 오존층이야. 오존층.
오존층. 그래 여기 있는 오존층. 오존이 화학식으로 뭐야? O3지. O3. 그럼 햇빛에서 이 오존층에서 뭘 흡수할까? 자외선을 흡수하는 거야. 자외선을 흡수한다. 오존층에서 UV 이게 자외선이야.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을 흡수한다. 그럼 자외선은 니네 자외선 차단하려고 어때? 선크림 막 바르지? 자외선은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선이야. 근데 에너지가 많은 자외선을 흡수하게 되니까 온도가 다시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럼 여기서 대류 현상이 있어 없어?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야. 대류 현상이 어떻게 된다고? 아래쪽이 따뜻하고 위에가 차가워야지 이렇게 위아래로 공기가 순환하는데 야 얘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니까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럼 위아래로 기층에 순환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어떻다? 안정하다. 안정하니까 비행기 항로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국내선 말고 국제선 쫙 외국 나갈 때는 쫙 비행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기류가 안정한 층까지 올라가가지고 저기서 비행기의 항로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중간권에 왔더니 다시 온도가 낮아졌어. 왜 온도가 낮아지니 하면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니까 그런 거야.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니까. 그럼 이거는 선생님 뭐 그린 거냐면 별똥별 그린 거고 이거 인공위성 그린 거고 이건 뭐 그린 거냐면 오로라 그린 겁니다. 오로라 현상은 여기 10건쯤에서 나타납니다. 오로라는 왜 나타날까요? 공기 때문에 나타날까? 오로라는 왜 나타날까? 지구 자기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지구가 자석이라서 지구 자기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오로라다. 그럼 여기서 질문. 중간권에서 온도가 왜 낮아진다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니까. 그럼 10건에서는 온도가 왜 올라갈까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게 도달하는데 태양에 가까워지니까 다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아까 선생님 경계면이 몇 개 있다라고 했어? 3개 있다라고 했지? 그럼 얘는 누구야?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길잖아! 그래서 과학적 약속 야씨 너무 길어. 그냥 아래층에다 이름에다가 경자도 빼시. 경계면 다 아는데 아래층의 이름에다가 계면만 붙여.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무슨 계면? 대륙권 계면. 그럼 얘는 무슨 계면? 성층권 계면. 그럼 얘는 무슨 계면? 중간권 계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대기권에서 온도가 가장 낮은 부분이 어디야? 여기가 온도가 가장 낮지. 여기가? 그럼 여기가 어디야? 중간권 계면이 대기권에서 온도가 가장 낮은 곳이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선생님 여기 설명 다 했습니다. 48쪽 설명 다 했어요. 넘어갑니다. 50쪽 지구 복사 평면과 지구 온난화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요 50쪽하고 53쪽 선생님 얘기를 할 건데 자 50쪽부터 먼저 볼게요. 자, 지구 복사 평면. 지구 복사 평형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 지구에서 지구에 에너지가 있으면 지구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뭘까? 맞아요.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럼 태양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받는단 말이야. 그럼 한번 생각해봐. 우리 오늘 태양에서 에너지를 받았어. 그럼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내가 지구에서 0.1만큼만 저장을 하고 있다라고 쳐봐. 그럼 오늘도 0.1, 내일도 0.1, 그 다음 날도 0.1씩 저장을 했다라고 치면 지금 우리 지구 나이가 한 60억 년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60억 년 동안 하루에 0.1씩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면 지구가 지금 현재 뭐가 되겠어? 불덩어리가 되겠지. 그 얘기는 태양에서 에너지를 받은 만큼 지구가 에너지를 뭐 해야 될까? 방출해야 돼. 그게 지구 복사 평형이야. 그럼 지구 복사 평형은 뭐냐면 야, 태양 에너지 받은 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서 그러니까 흡수한 태양 에너지와 방출한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같은 상태. 그게 우리가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조금이라도 더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지구는 계속 더워진단 말이야. 근데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어때? 연평균 기온은 일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연평균 올라가요. 그래, 그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얘기는 일단 별개로 하고, 그러니까
연평균 기온은 일정한 게 대체로 일정한 게 맞습니다. 그게 복사 평형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받은 만큼 흡수한 만큼 뭐 해야 돼? 방출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유 이걸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살짝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태양에서 태양 에너지가 태양 100%의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된 게 30%. 그러니까 여기 대기층에서 반사되고 그 다음에 지표에서 반사된 게 이게 약 30%가 된대. 그러니까 100% 중에 30%는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가 됐대요. 그 중에 여기 있는 대기, 구름, 요 대기층에 대기와 여기 구름과 대기에 약 20%를 흡수했대요 라고 한다면 자 100 중에 그럼 여기 지표로 들어오는 건 얼마야? 50%만 들어오겠지. 30 그러니까 우리 산소할 때 30%는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가 일어나고 이거 숫자 안 외워도 돼. 그냥 들어온 값하고 나간 값하고 같다라는 건데 그냥 예시를 들어본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반사되는 게 30이야. 100 중에 반사되는 게 30이고 그 중에 대기와 구름에 흡수되는 게 20이야. 그럼 지표로 들어오는 게 얼마야? 50이지. 그럼 지표에서 내놓는 게 얼마여야 돼? 50%여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됐니? 그러면 그 중에 여기 50%고 그럼 이 구름과 대기도 지구잖아. 그러면 지구에서 이 20% 70을 합해서 50과 20을 합해서 어떻게? 70%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다고. 자 그런데 아까 서윤이가 야 연평균 기온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올라간다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기에서 온실기체라고 해서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이나 다른 기체들, 온실가스 기체들이 많아지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양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방출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머물러 있는 열의 양이 많아지는 거야. 나중에 방출되긴 하는데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온실 효과라는 게 뭐냐? 온실. 식물원 가봐. 식물원 유리로 이렇게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때? 굉장히 따뜻하지. 그럼 그 따뜻한 것처럼 그 식물원 것처럼 이 대기가 그런 온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열을 오랫동안 머물게 있게 만드는 거야. 평형이 되긴 하니까.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머물러 있게 되니까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거지. 실제로 받은 만큼 방출하는 양은 똑같다. 근데 온실 효과라는 것은 더 오랫동안 더 높은 온도에서 열이 머물러 있게 하는 역할이 어차피 나가야 돼. 나가는 양은 똑같아요. 그러면 거기 봐봐. 자, 태양 복사 에너지 거기 그림 옆에 표 보이시나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 그거 숫자만 확인하고 갈게요. 태양 복사 에너지 대기와 지표에 의한 반사가 30, 대기와 구름의 20% 흡수 지표에 50. 그럼 복사평형. 그럼 복사평형을 해야 된다는 말은 지구가 70을 가졌으니까 대기하고 구름도 지구지. 그러니까 70을 방출해야 돼. 숫자 확인하셨나요? 선생님 그거 지금 설명한 거고요.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도 온실 효과가 일어나. 근데 거기에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은 그걸 더 오랫동안 갖고 있어서 더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대기가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일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다시 방출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 이걸 온실 효과라고 하고, 그러면 원래 있는 지구 대기에서 특정 성분이 많아져서 온실기체라고 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메테인이고, 수증기도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가 됩니다. 수증기도. 그래서 복사평형.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지구온난화. 제일 밑에 3번 제일 밑에 보세요. 이거 그래프 두 개만 보면 됩니다. 그럼 봐봐. 자, 왼쪽 그래프 찾으셨나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자, 그러면 가로축이 뭐야? 연도주의 세로축이 뭐야? 이산화탄소 양이지. 그러면 1850년에서 현재 2000년 이후까지 이산화탄소 양이 점점 많아지네, 대기 중에. 그랬더니 오른쪽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어때?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대체로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 그냥 요것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53쪽 펴보세요. 53쪽 1번은 이따가 지금 선생님 설명한 거
한번 해보시면 되고 53쪽 오른쪽에 2번 있지? 53쪽에 2번 선생님 지금 설명할 건데 한번 보세요. 자, 53쪽에 2번은 지금 뭐가 있냐면 자, 여기에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있어. 태양. 그럼 여기에 이렇게 지구 북반구만 이렇게 그릴게요. 북반구만 그리면 태양빛이 지구 어디서나 이렇게 수직으로 비친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태양빛이 거의 수직으로 비치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 요만큼 각도로 비치고 여기서는 이만큼 각도. 그 말은 얘는 이 태양 에너지가 요 좁은 면적에 비칠 거고 얘는 조금 넓은 면적에 비칠 거고 얘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넓은 면적에 비추겠지. 그럼 똑같은 에너지가 오더라도 좁은 지역에 비치니까 여기에 어떻게 다? 태양 에너지 양이 뭐하다? 많다. 여기는 태양 에너지 양이 뭐하다? 적다. 그러니까 극지방이 추운 거야. 그럼 얘는 오늘도 적고 내일도 적어. 여기는 오늘도 많고 내일도 많아. 그럼 얘는 계속 많아지니까 뜨겁고 얘는 계속 적어지니까 차가워지니? 극지방이나 극지방이 연평균 기온이 대체로 뭐하다? 일정합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 과잉, 많은, 여기 부족한 이렇게 있으면 이 과잉된 에너지를 부족한 것으로 옮겨주는 거야. 대기와 해수의 순환. 그러니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와 해수가 순환을 해서 과잉된 에너지를 부족한 것으로 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위도별 에너지량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적도 0도, 여기 노르도, 여기는 북반도, 여기는 중위도, 자 여기는 사우스 남반구 이렇게 있어. 자, 그럼 거기에 태양 복사 에너지 빨간색으로 선생님 여기 태양 복사 에너지를 그린다라고 치면 이게 에너지.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쪽으로 갈 수. 대체로 태양 복사 에너지 이쪽으로 갈 수 이렇게 대체로 많아. 이렇게 그려지고. 그럼 지구 복사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남는 에너지를 여기다 갖다가 주는 거라고. 그게 누가 한다고?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남는 에너지를 그쪽으로 줍니다. 라는 얘기야. 그럼 유제 5번 바로 얘기를 할게요. 그림은 이도에 따른 복사 에너지 양을 나타낸 것이다. A는 과잉된 에너지고 B는 부족한 에너지가 되겠지. 흰색이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적으니까. 그럼 이건 뭐야? 많네. 적도 지역, 저위도 지역에서 더 많네. 그럼 가는 이게 뭐야? 태양 복사 에너지구나. 1번 맞고. 자, A는 남는 에너지, B, C는 부족한 에너지 맞지? 그럼 고위도에 남는 에너지. 고위도 에너지가 남는 게 아니잖아. 어디에서 남아? 저위도에서 에너지가 남지. 그러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는 고위도로 이동해야 된다. 이게 말이 바뀌었지.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 복사평형 얘기하고 나서 뒤에 문제 풀고 뒷단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52쪽 복사평형. 자, 52쪽 복사평형은 실험인데 어떤 실험이냐면요. 자, 여기에 검은색 알루미늄 컵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지금 전등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전등. 자, 여기에 왜 검은색으로 했을까? 검은색은 모든 색깔의 빛을 다 흡수하니까 검은색이지. 그럼 여기다가 전등빛을 딱 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이제 온도계를 딱 꽂아놨어. 온도계. 여기 온도계. 그럼 얘의 시간에 따른 온도계의 눈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우와, 온도가 막 올라가다가 그럼 여기에 열이 흡수가 되니까 온도가 막 올라가겠지.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전까지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가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복사평형이 이루어져 있다. 그럼 요 전까지는 여기에서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까? 그럼 A에서는 흡수한 열량하고 방출한 열량이 누가 더 많다? 흡수된 게 더 많다. 그럼 여기 B에서는 어떻게 돼? 흡수된 열량하고 방출한 열량이 뭐하다?
같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만약에 전등의 거리가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면 처음 온도는 똑같지만 어떻게 돼? 평형된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왜? 거리가 멀면은 어떻게 되겠어?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서 거리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 더 높은 온도에서 평형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는 흡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흡수된 열량과 방출된 열량이 연우야 같기 때문에 온도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여기가 온도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정리. 실험과 실제 지구 비교. 적외선 등은 태양 알루미늄 컵은 뭐에 해당이 된다? 지구에 해당이 되겠네요. 2번 알루미늄 컵 속 공기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까닭. 시간이 지나면 알루미늄 컵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져서 복사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지? 복사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3번 지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계속 흡수하면서도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복사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49쪽하고 51쪽하고 52쪽 확인 문제하고 53쪽에 보면 유제 1, 2, 3, 4 유제 5번 했잖아. 유제 1, 2, 3, 4번하고 그 다음에 54, 55, 56쪽까지 중요 문제 있지. 내신 숲속에 내신 숲속에 중요 문제까지 틀려도 괜찮으니까 57쪽까지 서술형의 중요 문제까지 19번 하나 있네. 여기까지 지금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되니까 앞에 거 보지 말고 해.